깔치아짐의 신년 기획. 개항 150주년, 이제는 해양수도 부산.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 시대를 열기 위해 부산의 해수부와 산하공공기관, HMM을 비롯한 해양 관련 기업, 그리고 해사법원 등이 한데 뭉친 해양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해양 서비스 시너지를 창출하는 해사법원은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사법원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해사법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사법원이 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크게 보면은 이제 해사법원 설립도 이제 해양수도 부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우리가 이제 해운이나 조선 사업을 보면은요, 이 보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배를 이제 가져와서 인수한 이제 해운 회사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운항해서 이제 운송을 해주는데요. 이 해운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네. 이제 해운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를 예를 들더라도 6, 70년대까지는 선원을 공급해서 이제 수입을 올리고 그다음에 돈을 좀 모으고 이제 운송 물동량이 생기면 선박을 구입해 가지고 운송업을 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고도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운송 계약이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이제 그 거래 시장이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 네네. 그다음에 운송업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거래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거래 시장이라는 것은 배를 건조할 때 이제 건조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으로서 차입을 시키고 예. 또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이 과정에 또 보면은 모두 이제 법률 검토를 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재도 하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금융시장과 법률시장이 형성되지 않고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또 이 두 가지 법률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형성이 되질 않는데 이걸 이제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제도적 인프라인데 네네. 그게 이제 해사법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이 해사법원이 선박 거래나 운송뿐 아니라 금융과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즉 결국 이제 그 선박이나 또는 해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이제 법률 시장이 형성돼야 되고 이 법률 시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선 계약을 생각을 하면요, 배를 구입할 때 대부분 자금이 80% 정도를 금융 차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융 차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박이나 해운 거래 시장이 형성된다면은 당연히 해양 금융 시장이 이제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엮여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래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래 시장이 없는데 해사법원을 만들든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이제 그 거래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은 영국 런던인데요. 네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국 런던이 중상주의 시절에 결국 무역과 해운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 시장이 형성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수출 입국 정책을 하고 이게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뭐 선박을 건조하거나 이런 생산 시설 현장 그다음에 운송을 하는 이 현장이 이제 발달해 있다고요. 네네. 발달해 있는데 이게 이제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거래 시장 형성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조선 시장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다음 물류 해운 시장도 우리 동아시아 지역이 이제 뭐 한국에서 싱가포르 요 노선이 전 세계 물류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이 형상 이게 이제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가지고 법원을 만들고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기만 만들어주면 예, 거래 예.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죠. 예. 일단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그 마중물로 해사법원 예, 예.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부산의 해사법원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수부 산하기관 해운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필수인 거겠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해서 행정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을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전통적으로 관료국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 기관이 하나 들어서고 관련돼 있는 산하기관들이 들어오고 네. 여기에 따라서 해운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간에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도 이전을 시키고 산하기관, 소속기관들도 다 이전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중앙정부 부처가 해수부가 예. 왔고 예. 하나는 이제 넘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해운 기업을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 기업이 먼저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 이걸 차치하더라도 해사법원 먼저 만들어 놓으면 예. 결국은 그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인프라를 조성하는 예. 그러니까 제도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정책이니까 정책에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더라도 네네. 이러한 이제 정책을 통해서 견인을 해와야 되니까 예, 이제 예. 그런 과정에서 회사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해운 기업이 일단 오긴 와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서울 중심으로 집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견인을 해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도 이전을 시키고 법원도 만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예. 대개 이제 해운 산업이나 조선 산업은 이 완전 선진국형 산업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건 네. 왜냐하면 선원을 공급하고 배를 만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선진국화 되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단계를 빨리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나 조선업이 이제 세계 정상에 있는데 네네.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이제 해운업계에서 얘기할 때는 학계에서도 국민소득 GDP가 한 2만 불 근처에서 선원 공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해운업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그 피크에 가 있는 해운업을 좀 유지시켜가지고 더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거래 시장을 여기에 동시에 만들어줘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네네.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시장도 이제 조만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사법원이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면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여론전에서도 앞설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충분히 그 명분을 가져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해운 기업이 오기 위해서라도 이 거래소가 여기서 형성되기 위해서라도 예. 해사법원이 필요하다. 예. 예. 그래서 이 산하기관 해운기업을 빠르게 이전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현재 2030년에 해사법원을 개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해수부, 산하기관, 해운기업 이전까지 연쇄적으로 이뤄진다면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설립하는 현 상황에서 부산이 인천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을까요? 예, 산하기관하고 이제 대형 해운 회사들이 부산에 이전을 빨리 한다면은 네네. 뭐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요. 현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대형 해운 회사들이 지금 서울에 본사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장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부산으로 집적이 된다면은 당연히 부산이 훨씬 앞서게 되고요. 예예.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현재 이제 국내 사정만 봤을 때는 서울에 뭐 본사들이 있으니까 인천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만은 이 현상을 지속시키면은 우리나라 해운 시장 자체가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부산에 이전을 시켜서 부산에서 이것을 거래 시장을 형성해 버리면은 네네. 세계적인 중심지로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보고 뭐 수도권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시킨다는 것은 이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계적인 시장 형성을 못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지나가 버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도 인천 나름의 예.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니 본사가 다 수도권에 예.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가까운데 인천에 해사법원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좀 용이하지라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렇게 하면 그 해사법원이나 거래소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놓고 먼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예. 된다. 이런 말씀. 잘 좀 다른 분들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책 입안자들이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좀 크게 국가 발전 그다음에 이 미래를 본다면은 당연히 부산 중심으로 해사부분도 만들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 산업을 좀 고도화시키는 거죠. 이제 뭐 법률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금융 시장 이런 것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거리 시장이 여기 형성돼 있으면서 우리가 물류라든지 또 해운 산업,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이게 확장이 되는 것이지. 현재 국내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전 방송에서 교수님께서 당장 내년 그러니까 올해라도 개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30년을 목표로 4, 5년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어째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시설면을 떠나가지고 빨리 개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개원하고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면은 해운 기업 이전이라든지 금융시장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빨라진다고 보는데 아마 이게 단계별로 법원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릴 때 서부 지원의 공간이 있으니까 우선 개원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본원 형태의 법원을 지원에 이제 넣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면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법원 설립하는 걸로 보니까 2030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아주 뭐 법원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해운 시장 또 조선 시장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은 당장 거래가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법원이 당장 활성화 안 된다 하더라도 개원을 해서 빨리 이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당장 뭐 경제 수도 그렇죠 행정 수도 그다음에 이제 해양 수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북권이 그러면 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을 보더라도 이게 국내에서만 시작하면은 뭐 각 지역마다 내가 중심이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국가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봤을 때는 부산에서 추진하는 해양 수도만큼 국제적으로 인지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 본다면은 당장 규모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 부산을 해양 수도로 해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갈 때 국가가 이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 지난 방송에서 교수님이 이제 국내 해사법원이 없어서 선박거래 법률 서비스 현재 영국에서 받고 있다. 설립 취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해사법원 국내 설립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영국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뭐 거래 당사자들이 관행적으로 볼 때 영국에 가는 것이 조금 이제 뭐 습관적인 부분도 있고 판례가 축적돼 있으니까 조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대개 이제 이것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금융 제공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돼서 우리 해운회사나 뭐 이 해양 관련 기관에 자금 제공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제 국책기관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금을 제공할 때 이와 관련돼 있는 거래는 우선 우리나라 법을 중급법으로 하고 부산해사법원을 그 재판관할지로 한다든지 중재지로 한다든지 이런 약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확산시켜 나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부산이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오기만 하면 그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부도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해운 회사들이라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본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부산에 이전해 가지고 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약점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뭐 자꾸 공격을 할 때 얘기가 인력 공급이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뭐 해운뿐만 아니라 대학에 계시면은 그 굉장히 좀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인재가 이렇게 많은데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부산이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양질을 공급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재 양성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고 이것을 이제 뭐 또 국내에서도 확산시키고 해외에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이제 해양수산부가 조금 그 잘 협조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것을
그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사법원이 지금 한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단 한 순간도 이제 긴장을 좀 늦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의 정영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